내가 죽을 때까지 다닐 수는 없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회사를 이렇게 되게 열심히 다니면서도 항상 노후에 대한 대비, 언제든 이런 내가 노후에 대한 준비를 해놔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퇴근하고 나서는 이런저런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부동산 공부도 해봤고요. 경매 공부도 해봤고요. 많이 알아보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정말 비전을 본 게 있다면 굉장히 또 했었을 것 같아요, 열심히. 그런데 그런 게 없었고,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하고 남편이랑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많이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둘 다 열심히 직장을 다니면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항상 이런 노후에 대한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를 많이 시도를 해봤거든요. 조금이라도 젊은 나이에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러다가 어느 날 남편이 뉴스킨을 사업으로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달 열을 저를 설득을 하고 강의를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초대되어 간 자리가 세종대 강의장이었고요. 거기서 강의를 듣고 제가 생각했던 건 이런 일이라면 알아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1년 정도 동안을 회사를 다니면서 투잡으로 뉴스킨 사업을 진지하게 알아봤고요. 1년 정도 알아보고 나니까 이런 일이라면 하루라도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빨리 시작하는 게 좋겠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어요. 저희 부부가 그런 결론을 내리고 그때부터 뉴스킨 사업을 둘 다 회사를 그만두고 지금 전업해서 되게 재밌게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저의 이야기인데 음,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제가 엄마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 이런 일들이 저에게만 비단 일어나는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2017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가 음, 기대 수명까지 살게 될 때 암에 걸릴 확률이 3명당 인구 3명당 1명 내지는 1.2명 1명을 넘어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3인 가정 내지는 4인 가정인 가정에서 뭐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이 암에 걸리는 게 더 이상 너무 이상한 일이 아닌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음 그러면 이렇게 누구나가 이제 우리 집에서도 누군가가 한 명, 옆집에도 누군가가 암, 그다음에 윗집에도 누군가가 암에 걸리고 이렇게 다 암에 걸릴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냥 그렇게 걸린다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야 될까요? 저는 이걸 예방할 수 있다면 최대한 내가 예방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암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면 면역에 대한 이야기를 빠뜨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앞서 강의해 주신 이승아 사장님도 대상포진을 굉장히 심하게 앓으셨잖아요. 그것 역시 면역에 관련된 일이고 이렇게 면역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이 면역이라는 부분이 되게 재미있어요. 우리 인체가 굉장히 조직적으로 아주 정밀하게 돌아가는 시스템이거든요. 이 시스템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파고들면 너무 어려운 학문이에요. 그래서 학부 과정 중에도 생명과학 분야의 학부 과정 중에도 4학년, 가장 고학년들이 듣는 학문으로 되어 있고요. 과목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서 A 학점을 받는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또 이걸 굉장히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제가 십수년 동안 전공을 했던 분야인데 좀 가장 좀 심플하고 재밌고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몸에 항원이라는 게 침입을 하게 돼요. 항원이 뭐냐면요. 비자기 물질. 그러니까 외부 물질이에요. 내가 아닌 외부 물질이 들어오면 우리 몸은 그걸 적군으로 인지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항원엔 뭐가 있을까요? 감기 바이러스라든가 세균, 암세포, 화학물질, 꽃가루 등등등 이런 것들이 다 항원이에요. 이런 적군이 우리 몸에 쳐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 몸은 즉각적으로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1차전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차전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피부를 통한 방어가 있고요. 그리고 점막을 통한 방어가 있어요. 점막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구강점막, 코 속, 소화기, 입술, 항문, 네,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점막이에요. 점막을 통해서도 방어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적군이 우리 피 속으로 들어왔다. 혈액으로 들어왔다 그랬을 때는 백혈구 들여보셨죠? 백혈구가 면역세포다 이런 얘기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백혈구가
바로 이 적군을 잡아먹습니다. 식균 작용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백혈구도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대식세포 내지는 수지상세포라는 세포들이 이런 일을 담당하는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아주 여러 곳을 통해서 우리 몸을 뚫고 올 수 없게 1차전이 벌어졌을 때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우리 몸이 승리합니다. 그러면 전쟁은 상황 종료예요. 끝이 난 거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굉장히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안 좋은 환경에 노출됐다던가 그래서 면역이 많이 내 몸에서 면역이 떨어져 있거나 내지는 적군이 너무 강력할 때 그럴 때는 가끔은 1차전에서 지기도 해요. 그러면 곧바로 2차전으로 돌입하게 되는 거예요. 그 2차전은 전쟁으로 따지면 전문 군대라고 뭐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면요. T세포 그리고 B세포 이런 아이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B세포는 우리 항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항원 항체 반응 이런 얘기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못 들어본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항체라는 부대를 불러오는 아이예요. B세포가. 그래서 항체를 불러오게 되면 이 부대가 적군을 또 물리치게 됩니다. 그리고 T세포라는 아이는 세포 독성 T세포라는 또 전문 부대를 몰고 와요. 그래서 적군을 죽이게 되죠. 이렇게 B세포가 담당하는 면역을 전문 용어로 체익성 면역이라고 하고요. T세포가 담당하는 면역을 세포성 면역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나누는 거냐면요. 적군이 우리 몸으로 쳐들어올 때 어느 곳으로 쳐들어오느냐에 따라서 T세포가 발동되기도 하고 B세포가 발동되기도 한다라는 건데요. 뭐 이렇게 들어보면 알 수 있기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육지로 적군들이 쳐들어오면 육군들이 네, 싸우게 되죠. 그리고 하늘로 쳐들어오면 공군, 바다로 쳐들어오면 해군이 싸우게 되죠. 그런 거랑 똑같은 이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로 쳐들어왔냐에 따라서 세포성 면역, 체액성 면역이 발동되는데요. 이렇게 1차전과 2차전이 벌어지게 되는 거에 의해서 이 1차전과 2차전은 또 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까 백혈구, 식균작용하는 백혈구, 대식세포가 있다고 그랬죠? 이 대식세포의 이름 정도만 기억해 두세요. 대식세포가 직접 적군을 먹어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적군을 먹어버려서 이 아이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대식세포는 적군을 먹고 자기가 어떤 적을 먹었는지 자기 온몸으로 알려줘요. 요 표면에다가 세포 표면에다가 알려주거든요. 그러면 여기 T세포 있었죠? T세포가 와서 딱 인지를 합니다. 너 이 적군을 먹었구나. 그럼 내가 여기에 해당되는 전문 군대를 불러올게. 라고 해서 세포 독성 T세포를 불러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실게요. 자, 여기 이 부분이 바로 대식세포의 세포 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대식세포가 적군을 먹어버렸어요, 이미. 단백질로 된 네, 적군을 먹었어요. 그러면 이 세포 안에서 적군을 갈갈이 찢어버려요. 분해해버리거든요. 그럼 이 조각조각이 되죠. 이 세포 안에는 초록색 보이시죠? 제가 그냥 편의상 접시라고 부를게요. 이 초록색 접시가 있는데 내가 갈갈이 찢어놓은 적군의 시체를 여기에서 담아요. 접시에 담고 초록색 접시에 담고요. 아까 자기가 뭘 먹었는지 쫙 표현한다고 그랬잖아요. 세포 표면으로 가서 딱 이제 접시가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는 항원 제시라고 하는데요. 제시한다는 거예요. 그 말 그대로 제시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보조 T세포란 이 T세포가 와서 딱 인지를 하는 거예요. 인지를 하고 나면 이 적군을 먹었구나. 그 다음에 전문 T세포 군대를 몰고 오게 됩니다. 이런 과정인데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원래 이게 동영상인데 동영상 말고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준비했어요. 적군이고요. T세포예요. 그리고 얘가 대식세포예요. 이렇게 떠돌아다니다가 혈액에서 T세포가 운 좋게 적군을 직접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T세포는 적군을 인지하는 능력이 없어요. 직접 인지하진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 만났어요. 만났는데 네,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치고요. 이제 대식세포를 만났어요. 그럼 이 대식세포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먹어치우는 거예요. 적군을 먹어치운 다음에 자기 세포, 자기 몸 안에서 얘네들을 갈갈이 찢어서 분해합니다. 그 다음에 접시에 담는다 그랬죠? 접시에 담았어요. 아까 초록색 접시. 여긴 회색으로 표현이 됐는데요. 접시에 담아서 자기 몸 표면에다가 이렇게 쫙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다가 T세포를 만나게 되면 이 T세포가 딱 인지를 해요. 아까 바로 적군을 인지하지는 못했지만 배식세포가 이렇게 제시해 놓은 적군은 인지를 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문 군대를 불러오게 되는 거죠. 네, 이런 과정이에요. 이게 면역 이야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많은 분들, 지금 300분 넘게 듣고 계시는데, 강의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이나 제 안에도, 제 몸 안에도 전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요. 우리 몸에 암세포는 다 있어요. 암세포는 있는데, 다만 우리가 면역이 정상적으로 강하게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 암세포보다 우리 정상적인 상태가 더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면역이 떨어지면 암세포가 정상 범위를 넘어서게 되고 그러면 내가 암 환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암에 대한 굉장히 종류는 많지만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걸 한번 좀 알아볼게요. 일단 암세포들은 어떤 암세포들이든지 자급자족하는 성장 신호를 갖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외부 환경의 영향을 덜 받아요. 영향을. 이거는 우리 정상세포들은 사실 우리 몸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서 내가 좀 환경이 안 좋아서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았다. 그러면 우리 몸의 환경이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상세포들은 같이 힘을 잃어갑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리고 죽기도 해요. 아직 죽을 때가 안 됐는데 죽어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기운도 없고 스트레스 받으면 온 몸으로 안 좋은 막 증상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암세포들은 외부 환경의 영향을 덜 받아요. 거의 안 받아요. 그래서 내 몸이 굉장히 스트레스 상황에 있어도 얘네들은 죽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상세포들은 태어나고 자기 주기를 다한 다음에 또 잘 죽고요. 또 그 다음에 그래야지 잘 태어나서 자기 주기를 다하고 잘 죽어주고 이 과정 그러니까 잘 죽어주는 것도 굉장히 건강한 거거든요. 근데 암세포들은 성장 억제 시그널에 둔감해요. 그러니까 죽지 않겠죠. 사멸하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 무한 증식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자급자족한다고 그랬는데 자급자족하기 위해서 원래 처음에는 정상세포에 있는 영양분을 뺏어와서 자기가 먹지만 어, 조금 더 얘네들이 크다 보면 직접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곧바로 영양분을 가져올 수 있도록 혈관을 아예 만들어 버려요. 없는 혈관, 원래 있어서는 안 되는 혈관들을 막 만들어서 직접적으로 그 영양분을 공급하게 만들거든요. 굉장히 무섭죠. 그런 아이들이고요. 그리고 우리 정상세포는 원래 굉장히 규칙적이고 규율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위 조직에서 태어난 세포다. 그러면 위 조직 안에서만 살아가다가 죽고 또 태어나도 위 조직 안에서만 살다가 죽거든요. 그런데 암세포들은 그런 규율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위에서 태어났는데 무한 증식을 하다 보면 여기가 너무 많아졌어. 그러면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간으로도 갈 수 있고요. 뇌로도 갈 수 있고요. 폐로도 갈 수 있고 어디로든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암세포들이 전이가 굉장히 잘 되는 이유예요. 네, 그런 특징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 암을 피해가는 방법 제가 오늘 그 방법에 대해서 파마넥스 제품군 세 가지 가지고 얘기를 할 건데요. 먼저 티녹스를 제거한다. 요거 이제 뒤에 나올 얘기인데요. 티녹스라고 하는 거는 암 활동에 영향을 주는 그런 효소예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그걸 제거해 줄 수 있는 게 티그린 구칠이고요. 그 다음에 T세포, 세포성 면역, 우리 좀 전에 이야기했죠. 네, 요 면역을 굉장히 올려줄 수 있는 제품이 레이시맥스고요. 그 다음에 영양 공급에 되게 중요한 게 G3라는 주스인데요. 항산화 주스인데요. 너무 감사하게도 또 되게 맛있어요. 그런데 이 영양 공급이 사실은 암 환자이신 분들, 내가 암을 알아서 뭐 항암을 몇 차 동안 했고 이런 분들은 영양 공급이 되게 중요한데
단백질 식이 제한을 할 때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의사 선생님이 직접 먹지 말라고 하실 때가 있거든요. 단백질이 공급되면 정상세포한테도 가지만 그보다 암세포에 먼저 가거든요. 그래서 암세포가 확 자라날 수 있고 재발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을 먹지 마세요라고 얘기하시기도 하고 고기 같은 거 드시지 말라고 하고요. 음식도 그렇고 그다음에 영양제도 사실 암에 걸리고 나면은 굉장히 좋은 영양제를 잘 섭취해야 되는데 단백질 있는 거는 드시지 마세요라고 제안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못 먹다 보면 정상세포들도 영양 공급을 받을 길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기력을 잃고요. 기력이 너무너무 없어지고 힘을 받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악순환이 막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 악순환을 막아줄 수 있는 영양 공급원이 바로 G3예요.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먼저 티그린 고치. 배경을 보시면 뭔지 딱 아시겠죠? 네, 녹차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녹차 추출물이고요. 항산화,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고요. 이 녹차 추출물의 주 유효 성분이 카테킨이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카테킨은 폴리페놀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항산화하는 아이인데 요것 중에 한 형태로 녹차잎이 자외선이라든가 활성산소, 포식자로부터 그러니까 녹차잎이 안 좋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낸 일종의 방어 물질이에요. 카테킨이. 그래서 우리가 홍차나 녹차를 마실 때 떫은 맛 나는 거 있죠. 그게 바로 카테킨 성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되게 몸에 좋은 거예요. 근데 카테킨은 4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요 마지막에 있는 EGCG라고 하는 에피갈로 카테킨 갈레이트. 요게 카테킨 종류 중에서 5, 60%를 차지하고요. 5, 60%를 차지하는 것도 차지하는 거지만 생물학적 효과도 굉장히 좋아요. 얘가 제일 좋은 거거든요. 어느 정도냐면 비타민 E보다는 25배, 비타민 C보다는 100배 정도의 항산화 효과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티그린의 EGCG 함량을 보실게요. 우리 티그린 한 캡슐당 이마만큼의 유효 성분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되게 많이 들어있죠. 포도주스, 적포도주, 녹차음료, 냉홍차의 유효 성분. 그런데 녹차음료만 한번 보면 한 캡슐에 녹차음료 7잔의 유효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요거를 하루 아침, 저녁으로 해서 2캡슐씩 총 하루에 정량으로 따지면 4캡슐을 먹게 돼 있어요. 4캡슐이면 녹차 음료로는 28잔을 드시는 거예요. 엄청난 양인 거예요. 그런데 더더구나 중요한 거는 우리가 녹차 좋은 거 알지만 많이 못 먹는 이유가 있잖아요. 네, 바로 카페인 때문이죠. 네, 카페인 때문인데 요 티그린에서는 카페인의 함량을 굉장히 낮춰놨습니다. 캡슐당 0.5% 이하로 낮춰놨는데요. 거기에 대한 내용은 조금 이제 뒤에서 바로 또 얘기를 할 거예요.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요게 티그린 내용인데요. 우리 그 병에 딱 붙어 있는 내용이에요. 한 달분이 92,000원. 제가 왜 가격을 한번 얘기를 하냐면요. 비싸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지 않나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인터넷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요 제품이에요. 타사 제품. 내용은 어디 건지 잘 가렸고요. 네, 요거는 한 태블릿을 먹는 건데 하루에 용기당 90타블렛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3개월치예요. 3개월치인데 가격이 24,6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3개월에 24,600원인데 파마렉스 제품은 한 달인데 92,0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상대적인 것 때문에 비싸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제대로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해요. 자, 어떻게 비교하냐면 유효 성분 함량으로 비교를 해야겠죠. 동일시 했을 때 비교해 볼게요. 요 제품의 카테킨은요. 한 태블릿에 18mg 들어있어요. 그런데 90태블릿이 들어있으니까 18 곱하기 90 하니까 1620mg이네요. 1620mg에 24,600원인 거죠.
네. 근데 이제 티그린을 한번 보실게요. 티그린은 여기 보면 1회 분량 2캡슐에 카테킨이 375.3mg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나누기 2를 해볼게요. 한 캡슐엔 얼마 들어있냐면 187.65mg. 네,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다 계산했고요. 그래서 그게 120캡슐 들어있는 거니까 곱하기 120을 했더니 22,518mg이 나오더라고요. 22,518mg에 92,000원이에요. 그러면 같은 유효 성분이 몇 배인지 단순히 나눠봤어요. 13.9배거든요. 13.9배를 24,600원에다가 곱해봤어요. 이렇게 비교해야지 똑같은 거잖아요. 비교했더니 이 제품은 34만 1,940원이에요. 네, 이제 다시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볼게요. 92,000원과 34만 1,940원. 어떤 게 더 비싼가요?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게 맞는 거죠. 네.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봤고요. 근데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사실 카페인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캡슐당 0.5% 이하가 어떤 의미인지 어느 정도 적은 건지 감이 잘 안 오시잖아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티그린은 한 캡슐당 1.3에서 3mg의 카페인이 들어있어요. 네. 그런데 0.5% 미만이라고 그랬으니까 대략 요 중간 어디 2.2mg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자, 요 제품은 한 캡슐당 아니고 같은 함량 187.65mg의 카테킨을 함유할 때 카페인이 375.3mg 들어있거든요. 몇 배냐 하면요. 170배 이상이에요. 170배 이상이 들어있고요. 자, 이 정도면요. 우리가 아메리카노 한 잔이 보통 120에서 200mg의 카페인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두세 잔의 그 커피를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거예요. 특히나 임신하신 분들, 수유기에 있는 여성분들은 하루 먹을 수 있는 양이 300 정도로 제한되어 있어요. 상한선이. 그런데 요 187, 그러니까 그 티그린 한 캡슐 분량을 먹었을 때 이미 아메리카노 두세 잔을 먹은 거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이런 의미가 있고요. 사실 그러니까 얘는 카테킨은 187mg일 때 카페인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이에요. 그런데 사실 요거는 제가 일부러 싼 제품을 좀 골라왔고요. 요새는 함유하고 있는 카테킨 용량이 되게 높게 들어있는 제품들도 많이 있어요, 시중에. 그런데 그거랑 비교했었을 때 카페인은 0.5% 이하로 들어가 있는 제품이 없었고요. 적게 들어있어도 몇십 미리그램 들어있는데 그거 굉장히 많이 줄여놨다고 막 자랑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 제품 겉면에 막 우리 카페인 몇 미리그램이라고 다 써놓거든요. 근데 그게 다 10단위예요. 몇십 미리그램. 근데 사실 좀 안타까운 건 파마넥스 너무 자랑해도 되는 내용인데 카페인 얼마까지 줄여놨다고 여기에 써놓지는 않았고요. 자랑하지 않았고요. 좀 더 들어가서 이제 내가 알고 싶으면 제공은 해주는 거예요. 네, 이렇게 자랑할 만한 건데도 자랑하지 않더라고요. 네, 티그린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티그린이 아까 티녹스를 억제한다. 티녹스 얘기를 제가 할 거라고 그랬는데요. 티녹스가 뭔지 좀 살펴볼게요. 모레 박사 부부라고 암 연구를 굉장히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이 연구한 결과를 보시면 정상세포는 성장 호르몬의 신호에 따라 분열을 할 때 녹스라는 효소를 분비하는데 암세포는 때를 가리지 않고 언제나 녹스를 생산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고 이렇게 암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녹스를 T녹스라고 했고요. 녹차에 있는 아까 메인 유효 성분 EGCG가 정상적인 녹스는 건드리지 않고 암과 관련된 T녹스만을 억제한다는 사실을 밝혀내셨어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런 또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EGCG가 이렇게 티녹스 활성을 억제한다고 그랬는데 EGCG 단독으로 한번 해본 거랑 티그린, EGCG를 포함하고 있는 티그린과 같이 비교를 해봤거든요. 그럴 때 어떤지 봤는데요.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았는데 티그린이 훨씬 더 티녹스 활성을 잘 억제하더라. EGCG 단독보다도. 그래서 우수성을 확인을 했고요. 사실 이게 건강기능식품이잖아요. 이 건강기능식품이 논문
나온다는 거는 정말 특이한 일이거든요. 굉장히 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실제로 논문 서치하는 사이트에 가서 서치를 하면 티그린 97에 대한 얘기는 논문에 나옵니다. 그만큼 우수한 제품인 거고요. 네, 국내에서 실험을 한 내용인데요. 요거는 강남 성모병원에서 산부인과에서 자궁경부암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시험을 한 내용이 KBS 방송에 보도됐어요. 뉴스에. 녹차라고, 티그린이라고는 나갈 수 없고 녹차, 암치료 효능이 있다라고 나갔는데요. 요게 바로 티그린이고요. 자, 악성 종양이신 분들이 이렇게 깨끗하게 치료가 되는 게 100명 중 60명이 완치, 20명이 호전되는 결과를, 임상시험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런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레이시맥스예요. 레이시맥스는 영지버섯으로 만들어진 제품인데요. 네, 그 주요 성분이 베타글루칸이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얘는 버섯, 효모, 곡류의 세포벽에 존재하는 물질이에요. 얘가 우리 몸으로 들어가면 혈액, 피 속으로 흡수돼서 암세포를 잡아먹는 대식세포. 아까 나왔죠? 백혈구의 일종, 식균작용하는 아이, 대식세포를 활성화시키고 또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면역세포들도 활성화시켜요. 그래서 미국 FDA에서 이 베타글루칸 자체를 식품 첨가물로 적합하다라고 승인을 해줬고, 그래서 식품 첨가물로 널리 사용 중이거든요. 레이시맥스의 특성을 한번 볼게요. 영지버섯이 사실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붉은색 영지버섯이 굉장히 높은 유효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 붉은색 영지버섯을 사용했고요. 사실 이런 버섯류는 곰팡이와 되게 친밀해요. 그래서 내가 버섯의 어떤 좋은 점을 알아서 그걸 먹으려고 할 때는 이게 곰팡이가 없는지 이런 거를 잘 오염되지 않았는지를 잘 봐야 되는데 파마넥스 제품은 6S 공법으로 해서 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나오는 제품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고요. 요게 우리 일반적인 버섯의 구조잖아요. 우리가 평소에 먹는 부분이요. 각과 자루라고 해서 자실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많이 먹게 되는데요. 사실 그 안에 균사체라고 하는 균사랑 포자 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훨씬 요 갓과 자루 요 부분보다 요 포자랑 균사에 영양 성분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는데 잘 접하지를 못하는 이유가 너무 요 부분을 추출하려면 너무 어렵거든요. 특히나 영지버섯의 이 포자 부분은 얻어내는 게 진짜 어려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레이시맥스를 한번 보실게요. 레이시맥스 여기 지금 영지버섯의 포자거든요. 이거 확대해 놓은 건데요. 실제 크기는 참깨 반톨 정도 만하다고 보시면 돼요. 엄청 작은데 얘가 또 엄청 단단해요. 엄청 단단해서 이걸 깨는 것도 일이고 깨고 나면 그 안에 포자가 막 들어있는데 포자는 또 엄청 쉽게 날아가요. 그러니까 너무 얻기 어렵겠죠. 근데 파마넥스 이 레이시맥스에서는 포자 파괴 공법이라고 이 특허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영지버섯의 이 포자 부분을 함유했습니다. 그래서 타회사 제품이랑 있다가 효과를 비교한 게 있는데요. 타회사 제품들은 영지버섯 제품이라고 했을 때 요 포자를 포함한 제품이 없어요. 다 자실체, 아까 갓과 자로 그 부분만 함유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3단계 추출 공법을 가지고 있어서 유효 성분을 또 최대한 담았습니다. 네, 효과를 보실게요. 체액성 면역이랑 세포성 면역으로 나눠놨어요. 우리 되게 어려운 말 같지만 아까 면역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이잖아요. 기억나시죠? 체액성 면역은 B세포가 항체 군대를 몰고 오는 면역. 그리고 세포성 면역은 T세포가 전문 T세포 군대를 몰고 오는 면역. 이렇게 말씀드렸죠. 요걸 나눠서 비교를 해봤는데요. 먼저 체액성 면역에서 위약군은 아무것도 이제 투여하지 않은 군, 그리고 타사 영지버섯 제품 한 25% 정도의 그 체액성 면역이 높아지는 걸 확인했고요. 레이시맥스도 비슷하게 높아지는 걸 확인했어요. 체액성 면역에서 이 정도의 효과가 있고요. 세포성 면역을 보시면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위약분과 비교했을 때 타사 영지버섯이 이만큼의 효과를 냈거든요. 근데 레이시맥스는 네, 비교가 안 되는 정도의 아주 효과가 굉장히 뛰어난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특히나 요거는 이제 양에 대한 건데요. 정량을 섭취했을 때, 2배를 섭취했을 때, 4배를 섭취했을 때, 네, 2배를 섭취했을 때는 2배 이상으로 올라갔고요. 4배까지 섭취하니까 약간 2배보단 떨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면역을 확실하게 올리고 싶다, 정말 최대한 끌어올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2배수까지 드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요, 마지막 G3예요. G3는 이름이 왜 G3냐면요. 얘가 4가지 열매로 된 아이인데요. 객이라는 열매와 그리고 새 아이들, 시베리안 파인애플, 차이니스 라이시움, 실리후르츠 요렇게. 그러니까 객과 아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4가지 열매로 만들어진 그 주스인데요. 오렌지색 주스 형태의 제품인데 항산화 주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파마넥스에 의해서 세계 최초로 제품화가 된 것. 네, 왜 그러냐면요. 이 4가지 열매 아직까지 이걸로 제품화가 된 것들이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데요. 우리 재작년에 우리나라 방송에 객이 나왔어요, 한번. 그래서 객은 정말 유명해졌고요. 이 세 아이들도 너무나 좋은 아이들인데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계 최초로 제품화 시켰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이고요. 어떻게 탄생이 됐는지 좀 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파마넥스 연구진들이 3년 동안 6S 공정에 적합한 열매를 찾아다녔고, 네, 그 결과 발견된 이 4종의 열매를 제품화하기 위해서 80여 회의 임상시험도 했고 1100만 불의 엄청난 제품 개발비가 투입되었거든요. 근데 어떤 조건을 가진 열매를 찾아다녔냐면요. 요건데요. 바로 특별한 항산화 성분을 다량 함유한 열매, 그리고 특별한 영양 성분을 가진 열매, 그리고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 가능한 효과, 그리고 식품으로서 안전성, 역사적으로도 효과가 입증된 열매,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제품 그 열매를 찾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 하나하나들이 사람들이 잘 몰라도 한 2000년 이상 이미 약용으로 많이 사용돼 왔던 것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의미가 있고 이 G3에 들어있는 뭔가 하나하나에 대해서 찾아보시면 검색해도 오직 G3밖에 안 나와요. 제품화된 게 다른 게 없기 때문에. 네, 그리고요. 효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면 항산화, 간, 눈 건강에도 좋고요. 피로, 스트레스 이런 거 많으실 때 정말 정량 말고 벌컥벌컥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면 한 30분 안에 피로가 싹 가시는 거 경험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요. 영양 보급에 대한 얘기, 아까 어린이라든가 아기들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아기들도 요거 먹으면 감기 올 때 엄마들이 병원약 항생제 먹이기 싫어서 요 G3를 먹이면 열이 떨어지고 뭐 기침도 먹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암 환자분들에게 영양 보급하는데 아주 필수적인 제품이에요. 그러다 보니 암 환자들한테도 굉장히 뭐 좋은 거기 때문에 임산부라든가 수유기에 있는 분들 굉장히 사실은 이거저거 가려야 되는데 그런 분들도 걱정할 거 없이 드셔도 되는 거고요. 식이섬유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서 변비 개선에 좋고요. 구내염. 이 구내염 한 번 오면 굉장히 오래 가시는 분들 G3 많이 드시면 되게 빨리 없어져요. 그리고 계속 또 드시다 보면 구내염도 잘 안 생기고요. 그 상처 치유 능력도 있어서 수술하고 수술 마친 분들에게도 회복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효과가 너무 많은데 저는 그냥 이 한 장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사실 G3의 효과는 뭐냐면요. 우리 논이, 장고 이런 거 많이 드시는 분들 그러니까 정말 많잖아요. 드시는 분들. 그런 분들 건강을 위해서 이거 다 드시는데 사실 이걸 비교를 해봤어요. 항산화 능력을. 8주 정도 섭취했었을 때 보니까 논이 장고보다 항산화 능력이 4배 이상 뛰어나다라는 거가 이미 입증됐거든요. 그래서 내가 건강을 생각해서 논이 장고 드시는 분들이다. 그러면
이 제품으로 대체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요거는 이제 G3뿐만 아니라 좀 암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고객분 중에 얼마 전에 시어머니가 그 암 선고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굉장히 매니아이기 때문에 저한테 암에 좋은 파마렉스 제품이 어떤 게 있어요? 라고 여쭤보셔서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올려져 있는 암에 대한 내용이랑 요 세 가지 제품에 대한 내용을 보내드렸더니 다 들으시고 이해를 하신 다음에 먼저 G3랑 티그린을 구매해서 시어머니 병원에 보냈어요. 근데 동서가 간병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동서의 가족 중 누군가가 타 네트워크 마케팅 그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좋다는 영양제 해 땡땡이라는 제품인데 그거를 이미 어머니를 드시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조금 어, 요 제품 드시게 하기 싫었던 것도 있겠죠. 근데 이분이 계속 형님이고 하니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한테 확실하게 허락받고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해서 먼저 티그린이랑 어, 그 회사 제품을 물어봤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티그린은 좋은 거니까 드셔도 되고 그 타 회사 제품 그건 드시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서 저한테 너무 좋다고 전화가 왔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G3도 안 드리고 계셔서 G3에 대해서도 어머니 드려라 라고 얘기했더니 의사 선생님 오면 여쭤볼게요. 똑같이 하고서 이게 지금 받은 그 동서분이 보내준 카톡이에요. G3 아까 회진할 때 물어봤더니 좋은 성분이라며 먹어도 된대요. 이렇게 해서 지금 너무 요 제품들이 좋다라는 걸 이제 인지하셨는데, 사실 오늘 얘기한 요 세 가지 제품이 다 여기 PDR이라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PDR에 등재되어 있는 제품인데요. PDR이 뭐냐 하면 미국 의사 처방 참고집이라고 해서 미국 의사분들, 뭐 간호사분들 이렇게 의학계에 종사하시고 계신 분들이 보는 책이고 여기는 매해 업데이트가 되고요. 그만큼 우수성이 입증된 제품들만 여기에 등재가 되는 건데 사실 이걸 조금 더 나눠보면 어떤 게 있냐면요. 건강 보조식품에 대한 PDR, 그리고 건강 기능식품에 대한 PDR, 그리고 전문 의약품에 대한 PDR이 있는데 파마렉스 제품 중에서 PDR에 등재됐다라고 하는 거는 그 PDR은 가장 수준이 높은 의약품 PDR이에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의사 선생님이 정말 실력이 있으신 분이라면 딱 보고 그냥 좋다라고 얘기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의 의미냐 하면 우리나라에 외국의 그 건강기능식품이 수입될 때 우리나라의 식약처에 검문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게 근데 쉽지는 않아요. 꽤 까다로운 절차인데 PDR에 등재되어 있다 그러면 묻고 따지고 할 것도 없이 그냥 무사 통과거든요. 이렇게 식약처에 어떤 검문을 받는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제약회사에 있었고 암 치료제를 연구 개발했잖아요. 그렇게 개발하고 나면 직접 임상시험을 하는데 임상시험도 1상, 2상, 3상이 있고요. 그렇게 1상, 2상, 3상을 위로 올라갈수록 다 하나하나 우리 이 임상시험 하겠다고 이 제품이 얼마나 좋은 건지 관련 서류들을 준비해서 제출을 하는데 그 과정이 정말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3상 정도로 됐을 때는 정말 한 전직원, 관련 부서의 전직원들이 한 3개월 내지는 6개월 그 서류들만 준비를 하고 제출을 하고요. 제출하고 나서도 바로 통과되는 게 아니고 보완 과정을 몇 단계 이거 고쳐주세요. 이거 수정해주세요. 이거 추가해주세요. 이런 과정을 또 두세 번을 거쳐요. 그리고 나서 임상시험 다 마치고 나서 제품으로 정말 나올 때는 거의 뭐 전 직원들이 매달려서 1년 정도를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식약처의 이 과정을 통과하게 될 수 있는 과정인데 그래서 이게 통과되면 회사에서는 정말 잔치벌이거든요. 그리고 그 책임자는 정말 몸이 거의 탈진할 정도로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이에요. 그런데 물론 이게 건강기능식품이니까 그렇게까지는 까다롭지 않은 과정이라고 해도 그에 준하는 의약품 PDR에 등재되어 있다라는 의미가 그냥 호락호락한 게 아니고 우리 식약처에서 그냥 거기 등재되어 있으면 그냥 들어와도 돼 하는 게 그냥
그냥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일이라는 걸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오늘 사실 암에 대한 거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느라고 암에 대한 얘기만 했는데 오늘 다룬 제품 세 가지가 암 예방하시는 분들, 재발을 막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인들도 다 드셔야 될 만큼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이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와.